방식을 간단히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죠? 거듭 제곱. 그 다음은 괄호. 그 다음은 곱셈 나눗셈 먼저 나온 것부터. 그 다음은 덧셈 뺄셈. 근데 얘는 괄호는 큰 의미가 없죠. 거듭 제곱이 이제 우선인데 여기가 4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이 괄호는 그냥 부호가 겹쳐서 친 거지 뭐 굳이 얘를 먼저 계산하는 뜻은 아니고. 그럼 계산 순서는 나눗셈부터인데 분수를 나누기 하기 불편하니까 이럴 때가 역수 필요하죠. 나누기 곱하기로 이 수의 역수는 그렇지 마이너스 빠뜨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8 곱하기 네모는 마이너스 1. 자, 이제부터 이 네모를 너무 유치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x로 바꿉시다. 우리는 문자식을 배운 지식인이니까. 곱셈부터 먼저 처리할게요.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집중해라.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고 약분하면 1, 여기는 2. 그럼 남는 숫자는 3분의 2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 맞나요? 네. 그 다음 x를 구하려면 여기 곱하기 된 일수가 필요 없죠. 그럼 반대쪽에 이만큼 나눠야 되는데 분수를 나누기는 불편하지. 그때 쓰이는 게 곱셈되어 있는 수를 지우고 반대쪽에 그 수에 역수를 곱한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는 x가 남겠죠.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1은 곱하나만 하니까 2분의 3이 x값이 됩니다. 이 x가 여기는 네모값이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원래 이걸 이항하면 역수를 곱하는 게 맞아요? 이항은 뭐 보통 항을 옮기는 건데 그거는 보통 항이 이게 더하기 빼기 돼 있을 때요. 얘는 이항을 하는 거지. 더하기 빼기 항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때는 이항을 하면 반대 부호가 붙는 건데 없어지고 이거는 이항이 아니고 단항식의 곱셈이기 때문에 항이 한 개짜리예요. 항이 한 개짜리에 이런 느낌이지. 2 곱하기 x는 6이야. 그럼 x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곱하기 되어 있는 2를 그만큼 나누죠. 이렇게. 나누기 2를 이렇게 써도 돼. 물론 나누기 2 이렇게 써도 되지만 계산이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보통은 나누기 2 한다를 분모에 이렇게 쓴다고. 나누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나누기 이 숫자를 하다 보면 모양이 좀 안 이쁘죠.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를 똑같이 이렇게 쓰면 모양이 안 이쁘잖아. 그래서 분수를 나눌 때는 이렇게 분모에다 쓰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보통 분수를 나눌 때는 결과적으로 나누기 3분의 2를 해야 되는데 이 나누기 3분의 2는 다르게 말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하란 말과 같아요. 나누기 숫자 없어지고 나눠야 되는데 숫자가 복잡하니까 나누기는 곱하기 바꾼 다음에 이 수의 역수를 반대편에 곱하면 나누기 분수도 계산이 좀 더 쉬워진다는 것 뿐이죠. 이건 이항의 개념은 아닙니다. 개수를 나눈 x 앞에 있는 숫자를 나누는 형태인 거지. 이해하셨어요? 헷갈리면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곱하기 x는 6. 2로 나눠도 되지만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지우고 반대쪽에 그 수의 역수, 2의 역수는 2분의 1이죠.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연수인 경우나 정수인 경우는 직접 나누는 게 더 편해. 근데 이렇게 분수 형태는 나누기 불편하니까 이 방식을 쓰겠다는 거죠. 민준하겠나요? 자, 다음 레벨 3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재원이와 진석이는 주사위를 4번 던져 나온 수와 사칙 연산, 괄호, 거듭점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가 자신의 출석 번호가 되는 식을 만드는 게임을 했답니다. 근데 재원이는 출석 번호가 11번이죠. 나온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사칙 연산, 괄호, 거듭점 위해서 자기 출석 번호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출석 번호 11인 재원이가 주사위의 눈이 2, 3, 5, 6이 나왔어요. 그럼 주사위 눈의 수 3개를 이용해서 만든 식 이렇게 3개 2와 3을 곱하고 5를 더하고 되나요? 네. 그럼 얘네를 6과 5를 더하면 11이 되지. 근데 주사위 눈의 수를 4개를 이용해서 만든 식을 써야 돼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식을 만들 때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는 한 번씩 이용하고 사칙 연산 괄호 거듭 제곱은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가나에 들어갈 식을 구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을 재원이 번호 출석 번호 11번을 만들 때 4개 주사위 눈금 중에 여기는 칸은 3개만 쓴 겁니다. 근데 그 3개를 쓸 때
거듭제곱을 하든 뭐 사칙 연산이니까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혹은 괄호를 쓰든 상관없는데 세 개만 썼을 때는 이 세 개수를 가지고 11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은 뭐 이런 예가 있다는 거죠. 꼭 이것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예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4개를 써서 11을 만들 수 있나요? 2, 3, 5, 6을 한 번씩 다 써서 11을 만들려면 여기 가에는 어떤 조합이 들어가냐 묻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 4개수 2, 3, 5, 6 2, 3, 5, 6을 가지고 적절히 사칙 연산과 거듭 제곱 처리해서 11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은 뭐가 있을까요? 해보신 분, 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요. 네. 3 곱하기 6 그 다음에 빼기 5 플러스 2 되나요? 이렇게 되면? 아니요. 빼기. 빼기 2 되나요? 네, 되네요. 이거 또 다른 답 혹시 해보신 분? 5 곱하기 3 빼기 6 더하기 5 곱하기 3 빼기 6 더하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겠죠. 또 혹시 난 이 답 말고 다른 답도 있다. 아니요, 뭐 2개 정도도 괜찮아. 나쁘진 않아요. 6 나누기 2 빼기 3 빼기 6 나누기 더하기 6 6 나누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근데 이런 것도 있겠죠. 혹시 밑에 건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어떻게? 6 나누기 2 더하기 2 곱하기 5. 그럼 이건 3, 10 합치면 15 안 나오는데? 어디 가로? 어디에 가로? 이렇게? 이렇게? 그 3개 합친 이렇게? 아, 6 나누기 3, 3에서 2를 더하면 5, 5에다 5를 곱하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진성이 3인데. 저도 3 어디에 3? 이거? 5가 아니라 3. 아, 3. 아, 이렇게 했다고? 네, 되네요. 이렇게 되면. 네, 됩니다. 또 다른 답 하신 분. 난 답이 다르다. 이번에는 거듭 제곱 한번 해볼까요? 혹시 거듭 제곱 처리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왜 문제 보면 거듭 제곱도 한번 사용해봐라고 그랬으니까. 거듭 제곱이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사용하면 어떻게? 2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4개니까 6의 제곱 나누기 2. 그럼 6의 제곱 36이죠? 36을 2로 나누면 36을 3으로 나누면 12. 12에다가 2를 더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거듭 제곱 처리해보면 6의 제곱은 36. 36을 3으로 나누면 12. 12에 3, 12에 14인데요. 네, 뭐 잘못 썼나요 지금? 14예요, 14. 안 되네요 그러면? 그러네 안 되네요. 얘를 나누기 2 한 다음에 빼기 3 하시면 되겠네요. 6의 제곱 36을 2로 나누면 18이죠. 18에서 3을 빼게 되면 15. 이렇게 거듭 제곱 형태로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상 적절한 걸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나 빠졌네. 나는 3개만 써서 15를 만드는 건데 3개만 써서 15를 어떻게 만들죠? 6 곱하기 2 더하기 그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3개 쓰면 딱 15가 떨어지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레벨 3는 여기 있네요. 자, A 곱하기 B는 음수, A 더하기 B는 음수.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걸 보시오. 이게 처음에 조건 보세요.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조건이 뭐죠? A와 B는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이거나 이게 마이너스면 이가 플러스이거나
네. 그거죠? 곱해서 음수면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밑에 봅시다. A 더하기 B가 음수란 뜻은 이 케이스로 본다면 둘을 더해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음의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지. 네. 그치? 그럼 여기서 만약 여기 위에 있는 케이스에서 예를 든다면 A는 플러스 2인데 B는 뭐 마이너스 3 이런 걸로 예를 들 수 있죠. 아래는 예를 들면 이번엔 A의 절대값이 커야 되는 거죠. 둘을 더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A가 마이너스 3, B가 뭐 플러스 2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그 조건에서 보기에 맞는 걸 고른 건데 A가 양수이다. 맞아요? A가 양수일 수도 있지만 A가 음수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그럼 꼭 기억이 항상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2번 A 빼기 B는 음수이다. 이러면 위에 거는 A 빼기 B 하면 양수가 나오죠. 플러스 2 빼기 3하면 이게 플러스 3으로 바뀌니까 합치면 5가 돼서 이거는 항상 의미라 볼 수는 없어요. 밑에 거는 맞겠지만 위에 거는 항상 답이라 볼 수 없고 디귿은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죠. 이것도 장담 못하잖아. 네. 이쪽은 절대값 씌우면 B가 더 커요. 그렇지? 네. 그럼 5번 리을 마이너스 B는 뭐예요? 플러스 위에 있는 케이스로 본다면 리을 위에 있는 케이스를 본다면 마이너스 B는 3을 말하지 않나요? 네. B에 음수를 붙이면 나누기 A 이건 양이 0이에요. 일단 양이죠. 양수로 나눴으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B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3 같은 거를 나누니까 이것도 양수가 되죠. 이건 늘 참이 돼요. 리을은 늘 참이 된다. 정답은 2번만 늘 참이다. 그러니까 저런 거 어렵게 문자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되셨죠? 네. 네. 해야 되겠죠? 서로 다른 세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12랍니다. 그 합은 마이너스 3일 때 세 정수가 각각 얼마인지 구해보시래요. 일단 세 정수라는 것. 정수니까 부호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숫자 자체는 자연수꼴로 1, 2, 3 이런 꼴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세 개의 정수 A, B, C라고 합시다. 걔네 셋을 곱하면 서로 달라야 돼요.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들의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그럼 이게 곱할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마이너스. 확실한 거는 여기는 A, B, C 세 숫자는 A, B, C 세 수는 12에 약수지 않겠어요? 곱해서 12가 돼야 되니까 어쨌든 A, B, C의 약수겠죠. 네. 그럼 12의 약수를 찾아봅시다. 무조건 하나. 1, 2, 3, 6에 이제 뭐가 붙는 거죠? 상황에 따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네, 4. 그럼 총 8개의 수의 조합이죠. 플러스 1, 2, 3, 4, 1, 2, 3, 6, 마이너스 1, 2, 3 수. 이걸 적절하게 여기서 3개를 뽑아서 곱해서는 얘가 되는데 더해서는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네, 약수가 1. 어떻게 찾으면 돼요? 네. 12 약수가 1, 2, 3밖에 없어요. 네. 12가 있죠. 4도 있고, 6인 줄 알았네요. 4, 6, 12. 자, 어떻게 하시면 되죠? 6, 2. 좋아요. 맞아요. 6이 1? 6이 1?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6이 1 이렇게 말 6이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다 같은 양수이면 곱해서 음수가 되지 않겠죠? 셋 다 음수이거나 아니면 셋 중에 하나가 음수여야 되지. 근데 셋 다 음수이면 더해서 이 정도 크게 나오진 않겠죠? 그럼 셋 중에 하나가 음수가 되면 누구 음수 주면 돼요? 마이너스 2개의 음수를 주고 나머지 2개는 이렇게 플러스를 주면 어때요? 이 세 수의 조합이라면 곱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0가 되죠. 근데 얘네를 더하게 되면 네,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런 조합이죠. 그러니까 세 정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러면 각각이니까 이거 답은 사실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네. 그냥 각각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각각이 얼마냐 물어봤으니 뭐 마이너스 6 플러스 2 플러스 1 뭐 이렇게 쓰시거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플러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뭐 이렇게 쓰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여러 개의 답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약간은 뭐 수학적 실력보다는 약간의 센스 그리고 좀 수학에 대한 집중력 좀 이런 게 좀 필요할 뿐이죠. 네. 대단하지 않습니다. 고학용 계산기에 저 버튼 있죠? 저 버튼을 사용하면 계산기에 입력한 수의 역수를 구한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2를 입력했어요. 근데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수, 주어진 수의 역수꼴인 2분의 1이 출력된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버튼 누르면 이 역수인 2분의 1이 분수로 안 나오고 소수로 나온답니다. 원래는 같은 값인데 표현은 소수로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럼 20을 입력하고 이 버튼을 100번 연속하여 눌렀을 때 나오는 수를 A, 마이너스 0.5를 입력하고 이거를 35번 연속해서 눌렀을 때 나오는 수를 B라고 했을 때 각각을 구하시오인데 설마 이거를 100번 누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겠지. 이 수에 이걸 한 번 눌렀어요. 이거는 생략하고 그냥 한 번 눌렀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20분의 1. 20분의 1. 이거 소수로 표현해야 되죠. 이거 소수로 표현하면 분모 5, 분모 5를 곱하면 0.05가 돼요.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연속해서 눌렀다고 그랬잖아요. 입력되어 있는 수가 다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죠? 0.05의 역수가 되겠지. 근데 0.05는 원래 얘잖아. 원래 0.05는 얘잖아. 얘. 20분의 1. 그럼 20분의 1을 다시 역수를 또 누르면 20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두 번째라고 합시다. 두 번째.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누르면 다시 20의 역수인 20분의 1. 또 얘가 출력되겠죠. 0.05.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누른 획수가 짝수번이면 답은 자기 자신 20이 되는 거고 홀수번이면 0.05가 찍힌다는 얘기죠. 근데 한 100번을 연속해서 눌렀죠. 짝수번이에요? 홀수번이에요? 짝수번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0이 찍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A는 20이 찍힌다라는 표현이었고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걸 해보세요. 마이너스 0.25. 역수를 취하려면 분수가 나왔죠.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분수를 바꾸면 마이너스 100분의 20이니까 약분하면 4분,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얘를 한 번 누릅니다. 첫 번째 누르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 두 번째 누르면 다시 얘가 출력되겠죠. 마이너스 0.25. 그럼 얘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짝수 번째일 때는 마이너스 0.25가 눌러지고 표현되고 홀수 번째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근데 35번 연속 눌렀다. 홀수네요. 그럼 얘가 찍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4가 찍혀 나온다. 그러니까 둘을 곱한 값을 구하는 거니까 A 곱하기 B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80이 정답입니다. 알맞은 거를 써 넣으시오. A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계산상 이것도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A를 일단 놔두르더라도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역수 5분의 2. 이게 9. 곱셈은 교환이 성립합니다. 얘랑 먼저 곱해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럼 얘랑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약분이 되죠? 2, 여기 1. 그러면 10분의 3 곱하기 A가 9.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지우고 반대쪽에 저 역수를 곱한다. 맞습니까? 네. 계산해보니 A는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고 약분하면 1, 여기 3 곱하기 10, 30. 정답 마이너스 30이 정답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ABC의 부를 고르랍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예를 드는 게 낫습니다. 예를. A 빼기 B가 음수란 얘기는 누가 더 크다는 뜻이죠? A가 커요? B가 커요? 앞수에서 뒷수를 빼서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이 커? D가 커?
이거 한참 고민해야 돼? 앞이 크죠. 어? 아니 앞이 크다고? 아니 D가 당연히. 이게 음수야? 아니 D가 당연히. D가 크죠. A보다 B가 크다는 뜻을 첫 번째는 말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간대로 뭐 간단한 내용으로 이항을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B를 이렇게 우변 이항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근데 아직 여러분 부등식 풀이는 안 배워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앞수와 뒷수를 빼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뒷수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관계 없습니다. 어떤 수든 간에 앞수와 이런 거죠. 만약에 앞수가 크고 뒷수가 작아요. 이걸 빼면 양수가 나옵니다. 근데 앞수가 작고 뒷수가 크면 이게 양음과 관계없이 무조건 음수가 나오며, 앞수와 뒷수가 서로 같은 수야. 이것도 양음에 관계없이 같은 수를 같은 수에서 빼내면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혹시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 B가 3 이렇게 되면 맞아요. 빼보세요. 음수 되잖아. 앞에서 뒤를 뺐더니 음수가 나온다는 뜻은 앞보다 뒤가 크다는 뜻이에요. 순서를 바꿔볼까요? 앞에, 뒤에 뺐어요. 이건 양수가 나오잖아. 앞에서 뒤를 뺐더니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위치상 앞이 뒤보다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보통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물어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첫 번째 방식은 한번 빼보는 겁니다. A에서 B를 뺐더니 이 수가 0보다 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0과 같아. 그럼 A, B는 같다는 뜻이에요. 0보다 작아. 그럼 A가 B보다 작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방식은 제곱해서 빼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직 여러분이 안 배운 거라 이건 생략하고, 여러분이 알만한 것 중에 좀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보는 거야. 분모에 B를 두고 분자에 A를 둬서 앞수를 분자, 뒷수를 분모를 뒀을 때 이 수가 1보다 크면 분자가 더 큰 거예요. 1과 같아지면 분모 분자는 같은 겁니다. 근데 1보다 작잖아? 그러면 분모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뭐 이렇네요. 3이 커요? 2가 커요? 물어보면 당연히 3이 크죠. 이걸 분수로 표현했을 때 분모, 분자 썼더니 이게 1보다 크잖아? 그럼 분자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근데 얘는 언제 많이 쓰이는 법칙이냐면, 이제 지금은 아직 안 배웠지만 중2 때 지수법칙 배우면 뭐 이런 비교할 때 많이 쓰여요. 2의 300제곱이 커요? 3의 200제곱이 커요? 누가 더 커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 할 거야? 밤샐 텐데? 스트레스 받아서 막 머리 탈모될 텐데? 괜찮아? 원형 탈모 좋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직접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분수 형태로 쓰는 거예요. 3의 200제곱 분모에 쓰고 2의 300제곱 분수에 쓴 다음에, 이거 약간 아직 여러분 안 배워. 지수법칙상 3의 200제곱은 3의 제곱이 100번 곱해진 게 3의 200제곱이에요. 2의 300제곱은 2의 세제곱이 100번 곱해진 거예요. 그럼 똑같은 지수가 있으면 이거 한꺼번에 모을 수 있거든요. 3의 제곱은 9가 되고 2의 세제곱은 8이 돼서 이게 100제곱이 돼요. 근데 9분의 8은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은 수를 100번 곱해봐야 어차피 1을 넘지는 못해요. 그럼 1을 100번 곱하면 1이잖아. 1보다 큰 수를 100번 곱하면 1보다 커져요. 그럼 당연히 1보다 작은 수를 100번 곱하면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 분수를 썼더니 1보다 작아졌다는 뜻은 뒤에는 분모가 크다는 뜻이에요. 저런 풀이 인스타 릴스에서. 약간 이게 수학적으로 배우면 다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얘도 이제 그런 거죠.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음수가 나왔다는 뜻은 D가 더 크다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 알아낸 거고, 둘을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부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 알았나요? A가 작고 B가 큰데 둘을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B가 양수고 A가 음수라는 뜻 아니에요? 둘의 부가 다른데 이게 양수, 얘가 음수면 말이 돼? 양수가 음수보다 작다는 뜻이잖아. 그럴 리 없으니까 A가 음수고 B는 양수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C분의 A가 양수예요. 그럼 C분의 A 이건 나눈 거잖아. 나눈 거의 부호는 곱하기와 똑같죠. 나누어서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A와 C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그죠?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A가 지금 음수인 상태니까 C도 음수인 겁니다. 그럼 이런 예를 들어.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이건 다 나왔냐 답이? 서로의 관계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A, B, C의 부호를 말한 거죠. 이 부호에 맞게 쓰세요. A가 음수, B는 양수, C는 음수. 몇 번이 답이에요? 이거 못 골라요? 몇 번 답이에요? 4번. 네, 4번이 답이죠. 이런 이게 뭐냐면 사칙 연산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 계산이죠. 혼합 계산의 1순위 계산의 순서는 누군가요? 여기를 봐야지.
가끔 너 여기를 봐. 여기 뭐가 있어? 넌 안 보이는 뭐가 보여? 가끔 너 여기를 보고 있어. 항상 보면 이쪽 시선. 누가 보여? 여기서? 아, 웃어. 지금 웃고 있어. 뭐 보이는 것 같아, 얘 지금. 소름 돋아. 왜 뭐야 신비가 좀 엮여놓은 거 같아. 뭐라는 거야? 혼자 가끔 보면, 칠판 여기 있는데 가끔 혼자서, 귀신이랑 닮은 거 같아. 소름 돋아. 자, 계산 순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거듭제곱. 또 조선 기지. 두 번째는? 바로 그치, 괄호. 세 번, 괄호는 어떤 순서예요, 근데? 소, 추가로 중. 그치, 이 순서대로 해야 되죠? 이 순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곱셈 나누 누구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그치, 먼저 나온 거부터. 네 번째는? 제일 짜치는 덧셈 뺄셈. 일로 가는 거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우선순위가 1번. 누구부터요? 거듭제곱 1번. 이거 다 쓰는 거 아니라겠죠? 번호를 매겨서 개만의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언제 다 씁니까? 2번은? 이번은 그 다음 계산. 당연히 소가로 소가로, 그렇지. 2번. 3번은? 나눗셈. 4번은? 그치, 가로 안에 있는 더하기. 1, 여기. 5번은? 그치, 곱셈. 앞에 있는 20과 이 중괄호 계산하는 걸 곱하는 것. 이게 5번. 6번은? 마지막에 남은 거지. 빼는 거. 이 순서로 가시는 거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계산 순서를 안 잡으시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거 다 써야 돼요, 다. 한 줄 쓸 때마다 다 쓰고 다 계산 안 되는 식을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불필요한 짓이니까 필요한 거. 1번 하신 다음에 얘를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음수를 3번 곱하면 부호는? 음수를 3번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2분의 1에 3번 곱하면 6분의 1 죽여버린다. 2분의 1 3번 곱하면 꼭 6분의 1이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진짜 왜 그래? 진짜 진짜 초등학생도 그런 계산 이제 안 해. 근데 6학년 때 2분의 1 3번 곱하면 얼마예요? 8분의 8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저거 봐. 저런 놈 있어. 6분의 3이요. 6분의 1이요. 자, 2번.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이거 통분해야 되죠? 2분의 2. 그럼 일단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덧셈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부호는 따라 써야 되고 숫자끼리 덧셈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3번. 1번과 2번을 나눠라. 1번 나누기 2번 해라. 부호가 겹치면 이쁘게 가로 하나 쳐주시고, 그럼 계산법상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마이너스 5분의 2.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이거 약분하면 여기 4가 남아서 20분의 1. 3번 끝났고요. 4번이 뭐니? 3번 더하기 1. 3번 더하기 1. 근데 분수와 단수의 덧셈이니까 통분. 20분의 20. 20분의 21. 5번 뭐예요? 20 곱하기 중괄호. 중괄호 뭐였죠? 20분의 21. 이거잖아요. 약분하면 21. 6번 21 빼기 2. 정답 1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매겨서 필요한 계산을 적절히 쓰시면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저 근데 약분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약분이 행복하다고? 이게 계산이 편해지는 거? 그래서 나도 그래요, 사실. 선생님, 너 막 약분 안 되고 하면 또 짜증나. 근데 짝짝,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래요. 약간 약분되면 이렇게 사람이 약간 이렇게 짜릿한 것도 없잖아요. 이게 없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사람이 그래서 아마